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13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새해가 시작된 지 13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가족 여러분 작심 13일이 되지 않도록 새해 계획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새해 계획 중에 이런 계획들 있잖아요. 네. 새해는 뭔가 하나 꼭 배워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계획 세운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2008년 실업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구분해서 내일 배움 카드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랬던 내일 배움 카드가 올해 1월부터는 자영업자, 불안전 취업자 등 다변화된 노동시장에 맞춰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덕분에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한 장의 카드로 경제 활동에 따라서 이 카드 구분 없이 그런 카드를 구분해야 되는 불편 없이 이제는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극 지원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효기간 역시 5년으로 연장이 됐고요. 정부 지원 훈련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원 한도도 기존 200~300만 원에서 300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가까운 구직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 훈련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또 자기 부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지금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오늘 눈 소식이 있는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낮까지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아침 기온은 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데요. 한낮에는 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그래도 찬 공기의 세력이 강하지는 않아서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이번 한 주는 예년 이맘때 겨울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이 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가끔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3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천안 1도, 공주 3도, 세종 2도, 대전 4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홍성 2도, 보령 3도, 서천 4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아무튼 1월 중순 정말 새해 들은 지 엊그제 같은데 네. 정말 시간 빠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이경림 씨가 한 식구가 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4개월이 넘어가는데요. 4개월? 네, 이 식구라는 말이 자 먹을식 입구라고 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정말 식구, 가족 이런 표현들이 너무 정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말씀하니까 좀 뜨끔하네요. 예, 식구가 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식사를 자주 하지는 못했잖아요. 예.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고기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고기. 예. 자,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그 공유 부엌도 생기고 각종 소모임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진짜 가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끼니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식구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를 보면요. 지자체에서 함께하는 밥상 나눔이라고 해서 밥상 데이를 만들어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음식을 공유하면서 새롭게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끼니를 함께하는 새로운 식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지 오늘 사진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픈 따뜻한 밥상이라고요. 예.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주변에 이렇게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면
어떤 따뜻한 한 끼를 함께하고 싶으신지 그 밥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장상아 리포터도 주변에 네. 이렇게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면 네. 어떤 음식을 함께 나누고픈가요? 저희는요, 저희 집에서 요즘 최고의 인기 반찬이 있습니다. 바로 동치미인데요. 네. 제가 직접 담근 건 아니지만 제가 담글 때 보조를 했거든요. 한 10% 정도 노력이 들어가 있는 그 동치미 나누면서 이웃의 정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동치미. 네. 아. 동치미, 그 동치미 저희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웃으로 이제 이사를 오신다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또 가족처럼 잘 살고 있는 그런 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아이들의 아토피 때문에 공기 좋은 금산으로 모이신 분들입니다. 아토피 치유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 만나고 왔는데요. 동병상련이라고 했던가요? 같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뭉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금산 상곡 1, 2로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심심산골 마을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즐기는 곳 금산 상곡 1, 2로 떠납니다. 금산군 동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군북면 상곡 1, 2. 이곳은 사방이 큰 산들에 둘러싸여 청정한 마을인데요. 마을 인근에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다고 해서 이른 아침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학교 딱 들어서니까 문구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2009년 이전에는 학생 수가 14명까지 간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폐교의 위기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47명으로 그중에서 토박이 아이가 7명. 그래서 80% 이상 거의 90% 정도의 학생들이 외부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대체 어떤 학교기에 이렇게 변화된 걸까요?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천장이랑 벽이랑 황토 맞죠? 네, 저희 학교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온 학교를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학교를 꾸며놨습니다. 2015년 황토와 편백 등을 이용해 친환경으로 지어진 학교. 교실 한켠엔 공기정화 식물들도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수업들도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 걸까요? 왜 여기서 독서 수업을 하시죠? 네.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건 맞는데요. 독서 수업은 아니고 애들 마음을 좀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조격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이 학교에는 조격 수업도 있어요? 네. 저희가 아토피 안심학교라서 다른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학교 특색 중에 하나로 조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키운 허브를 이용해 차를 마시거나 유기농 매실차와 함께하는 조격 수업. 일단 조격도해서 마음이 약간 상쾌해지고 맛있는 차도 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격도 하지만 아토피 때문에 많이 간지러우면 저쪽에서 자외선 치료도 하고 진짜 많이 간지러우면 저쪽에서 샤워실에서 샤워도 할 수 있어요. 아토피 케어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아토피로 힘들 때 바로 처치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아토피 이젠 안녕. 다른 학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여기는 이렇게 아토피 학교니까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토피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아토피로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동안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감당해야만 했던 아이들. 상곡 1, 2로 이사 오고부터는 쾌적한 교실에서 즐겁게 수업을 받을 수 있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 선생님들도 꽤 많으시네요. 저 선생님들은 신규 선생님들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 아주 특별하고 귀한
선생님들이세요. 이따가 살짝 한번 여쭤보세요. 아이들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대체 이분들 누구실까요? 선생님 잠시만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특별하고 귀한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학교 학부모예요. 학부모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아이들 미술 수업에 조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좀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두 분도 다 학부모님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이주한 분들이기에 이곳 생활 역시 아이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엄마들. 또 다른 엄마 선생님들은 어떤 수업들을 해주셨어요? 간식 만들어주고 책 읽어주는 거예요. 연극 수업하고 텃밭도 가꿔주셨어요. 제가 유치원 때 같기도 해요. 유치원 때 갔다는 게? 유치원 때는 유치원이 짧으니까 엄마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유치원 때 같아요. 엄마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 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학교 문턱이 낮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참여할 수 있어서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어서 좀 너무 좋아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마음보다는 더 보람되고 즐거워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치유를 위해 다양한 취미 활동들을 시작해 더욱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학교 옆에 위치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이 있어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한달음에 달려가 봤습니다. 네, 저희 마을은 총 35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화목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곳이랍니다. 그럼 이 화목한 마을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그럴까요? 네, 저쪽으로 가보시죠. 저쪽으로? 네, 이쪽 아니고 저쪽. 2010년 금산군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아토피 치유 에코빌리지를 조성한 마을. 집은 한옥으로 지은 집들이고요. 네. 벽체 안에 숯과 황토로만 지은 집이에요. 몇 해 전에는 성남시에서도 이곳에 숙소 5동을 신축해 학업과 병행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이 마을로 이사 온 엄마들을 만나기 위해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주거지를 옮기는 게 큰 결정이잖아요. 아이 학교 그렇고.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애가 너무 심해서 그냥 무작정 왔거든요. 근데 와서 생각지도 못하게 공동체적인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도 마음 평화도 얻고.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하고 일단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아토피가 또 좋아지고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호전되더니 지금은 잠도 너무 잘 자고 아이도 절대 이사 얘기는 못 꺼내게 할 정도로 이사의 이도 못 꺼내게 해요. 큰일 나요. 아이들의 아토피로 어쩔 수 없이 이산가족으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요. 청정한 자연 속에서 엄마와 학교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받으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구경 왔을 때 아이들을 먼저 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그 아이들 표정을 보고 어떤 동네라는 걸 그냥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놀고 과일을 따먹고 오디를 따먹으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정말 따뜻한 동네구나. 누워서 햇빛 보고 밤에 누워서 별 보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햇빛을 받고 이런 별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가 어긋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의 건강만 호전되면 떠날 생각으로 찾아왔던 엄마들. 이곳의 자연과 학교에 반해 행복한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곡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대산이나 천태산, 대성산, 장령산 이렇게 큰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 환경, 숲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공기 또한 다른 곳하고 아주 차별화된 공기예요. 마을이 자꾸 이제 줄고 인구가 줄고 그리고 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출산 가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폐교가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인데 저희 마을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복받은 마을이고요. 외지에서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학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활기가 차고,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커지면서 마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왔다가 학교를 만나게 되고, 학교에서 굉장히 엄마들이 만족해하는 수업을 받게 되고, 또 아이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함께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서 엄마들 마음 또한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원치 않은 질환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학부모와 학생들. 금산군 상곡일리 마을 공동체와 인연을 맺으면서 다시 건강도 되찾고 희망찬 꿈도 키워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이곳은 금산군 상곡일리입니다. 네, 뭐 언뜻 보기에는 이 상곡초등학교가 대안학교처럼 보였는데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일반 학교라고요? 네, 저도 궁금했거든요. 대안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아이들은 7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토피로 고생하다가 이곳을 찾아온 외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 누구든 환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곳에 오면서 많이 호전이 되었나요? 네, 이곳이요. 금산군 상곡일리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저도 내리자마자 공기가 다르구나 하면서 놀랐는데 친구들의 표정이 정말 밝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표정도 그렇고요. 관심 있으시면 상곡일리 방문 꼭 추천드립니다. 네, 참 다행이네요. 부모님들 역시 아이들 덕분에 이곳에 오셨을 텐데 한 가족처럼 단란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맑고 또 좋은 마을 공동체 덕분에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문다고 하는데, 모쪼록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금처럼 밝고 씩씩하게 자라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가 계속해서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잠들었던 뇌를 한번 깨워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잠시 이전에 마을 탐구 생활에서 나왔던 그런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마을 탐구 생활 코너에서 상곡일리는 이것치유 마을로 유명하죠.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 2, 1.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이 나타나는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며 환경 변화에 민감한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아토피 피부염, 2번 수족구병, 3번 홍반. 네. 자, 아이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막 박박 긁다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피도 나고 또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 질환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수족구병, 홍반 중에 하나인데요. 방금 전에 마을 탐구 생활을 보셨다면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셋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아토피 피부염이죠.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으로 피부 건조 또는 발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한 가려움증과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유아기에 주로 나타나며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춥고 건조한 겨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예로부터 제사와 고사, 전통 혼례에 꼭 올랐던 생선으로 잡는 방법과 시기, 크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삼치, 2번 도미, 3번 명태. 네. 아마 이 문제는 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여기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생태로도 불리고 동태로도 불리고 뭐 노가리, 뭐 이렇게 코다리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저는 이 껍질을 튀겨서 먹으면 콜라겐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이 생선 과연 뭘까요? 자,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명태입니다. 명태는 대구목, 대구과의 바닷물고기로 상태나 잡는 시기에 따라 생태, 동태, 북어, 코다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을 자랑하고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이 없이 모두 식자재로 쓰이는 생선입니다. 이 명태에는 칼슘,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까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이 명태 올려보시는 거 어떨까요? 좋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교통안전 상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3, 2, 1. 도로 위 노란 빗금이 쳐져 있는 안전지대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도로 위 안전지대는 급한 상황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안전지대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안전지대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어떤 뜻밖의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좀 보행자를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닐까. 그렇죠. 저도 그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급한 상황에 주정차를 하면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맞다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표시해놓은 지대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에 대기 장소로 사용하거나 도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차량 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 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가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이번에는 제가 설명하는 야생동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지역에 서식하는 이 동물은 성질이 온순하며 새끼를 주머니에 넣어 키우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업어 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칼립투스 잎만 먹고 사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기린, 2번 코끼리, 3번 코알라. 굉장히 귀엽게 생긴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대학교 때 이 동물만큼이나 귀여운 인형을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코를 누르면 I love you 하고 소리를 내는 그런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코를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그 야생동물 코를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코를 눌렀을 때 끼리끼리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I love you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죠. 셋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코알라입니다. 코알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말로 물을 먹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을 통해 물을 섭취해 따로 물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어 붙은 이름이고요. 주로 해발 고도 600m 이하의 유칼립투스 숲에서 서식을 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나무 위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에 시작된 호주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해서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처했고요. 또 5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불에 타 죽은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하루빨리 비가 많이 내려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다섯 번째 문제. 이번에는 인물 퀴즈 준비했는데요. 이분 스포츠 뉴스에서 아주 핫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자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로 2018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이끌어내며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이 인물은 누굴까요? 1번 안정환, 2번 박항서, 3번 신태용. 네. 어떤 분일까요? 그래요. 예, 뭐 베트남 축구 그 영웅 아니겠습니까? 네. 베트남에서 예, 이분 바로 이렇게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이분이 광고 찍은 것도 봤거든요. 그렇죠.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네. 안정환, 박항서, 신태용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분일까요? 자,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박항서죠. 은퇴 후 지도자로 활약하던 박항서는 2017년부터 약체로 평가되던 베트남 국가대표팀과 U23 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후 베트남 축구 사상 처음으로 AFC 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도쿄올림픽 진출이라는 그런 티켓이 걸려 있는데 네. 일단 예, 조별리그에서 어제 우리나라가 이란에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2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8강에 진출을 했는데 자, 베트남이 이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통과를 한다면 우리나라와 또 맞대결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축구 팬들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어요. 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앞서 마을 탐구대장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희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아까 그 식구들하고 같이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면 네. 동침이 나누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예. 여기에도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동침이 한번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고구마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아우, 좋죠.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뭐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주변에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꿀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진주로 함께 가보시죠. 니케 앉아. 니케 앉아. 니케 앉아. 자, 니케야. 야, 처음 시작인데 니케야 잠깐만 있어봐. 자, 어쨌든 내가 얘기를 해할게. 잠깐만 들어봐. 니케야 잠깐만.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 예. 자, 사랑받는 그 반려견의 조건 바로 훈련했다고 하는데 오늘 너랑 확실히 한번 해보자. 알겠지? 갑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견을 키우는 시대. 이제 반려견은 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잘못된 반려견의 행동을 교육하는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자, 안고 있는 강아지 이름부터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친구는 우리 직원이고 강과장. 강 과장님. 예, 이름과 직책이 동일합니다. 과장님이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굉장히 빠른 승진.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와서 훈련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보호자님들하고 생활하시면서 이제 보호자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초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행동 교정.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반려견도 예외는 아닙니다. 처음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 견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번 본 적 있는 강아지 같습니다만은 네네. 인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강아지들이 만져봐도 되나요? 네, 바로 만지게 되면 혹시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눈높이에 맞춰서 살짝 앉아볼게요. 앉을게요. 네. 그리고 강아지가 다가오면은 이렇게 냄새를 맡을 거예요. 네네네. 이게 강아지들의 인사예요. 냄새 맡는 게. 인사 오래 하네요. 뭉치야? 보통 대부분이 머리를 쓰다듬으시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눈 위에 있잖아요. 네. 손이. 그래서 또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밑에서 밑으로 여기 가슴 쪽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군요.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다듬다가 막 물리는. 그렇죠. 물리는 경우 있죠. 혹시 거절하시는 방법은 이게 올라탔을 때 벌떡 그냥 일어서 주시면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만. 계속해서 강아지 앉는 법 배워봅니다. 강아지가 사람처럼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옆으로 몸무게를 이 가슴 밑에 받치고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안정감 네, 안정감 있게.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제가 받을까요? 네. 받을 때는 이제 엉덩이부터. 엉덩이부터. 네. 완전 애안 되지. 오케이. 아유, 봉구야. 아유, 뭉치야.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승철 삼촌 감사 쭉. 뭉치, 점프. 옳지. 잘했어. 뭉치, 올라가. 옳지. 가자. 강아지 길들이기 꿀팁 하나. 잘하면 옳지. 옳지를 넘어가. 크게 외쳐줍니다. 뭉치, 그렇지. 옳지. 뭉치. 아이고, 뭉치야. 그래. 뭐, 뭉치. 어디 갈까? 일로 갈까? 뭉치야, 일로. 자, 여기. 칭찬은 고래뿐 아니라 강아지도 춤추게 합니다. 그렇지. 뭉치, 일로. 그렇지. 일로 한 번 더. 옳지. 잘했어, 마. 야, 뭉치, 마. 오케이, 됐다. 자, 좋다. 뭉치 잘했다. 우리 뭉치 잘했다. 우리 한 번 더 뛰나 먹을까, 저거? 뭉치 가자. 이번에도 저기 앞에. 여기. 역시 오케이입니다. 좋았어. 오케이, 잘했어. 되게 자, 한 개 더. 저는 되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예. 너무 리액션이 좋으시고 예. 강아지도 잘 따라서 그렇죠. 너무 예. 괜찮으시네요. 뭔가 통하는 게 좀 있네요. 예. 힘은 왜 제가 들죠? 예. 자, 어쨌든 요 이제 소형견도 있지만 이제 막 얘들은 좀 된 친구들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된 친구. 지금은 말 그대로 완전 신입생. 예. 초짜. 아, 그 친구를 제가 담당을 하라고요. 예,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 그 사람들하고 교감이 될 수 있는 감정들을 안돼 말이 큽니까? 입소 4일째인 신입생 골든 리트리버 종인데요. 일단 크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뭉치랑은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산책. 산책할 때 이제 얘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의사표현이 너무 강해서 네. 야, 긴장하지 말라고. 긴장하지 마. 뭉치야, 오늘 옷 색깔 너 비슷한 거 입어도 되네. 지금 뭉치야. 자, 손. 오케이. 요 손 대볼까? 요 손만. 반대 손. 뭉치야. 머리 한번 만져봐도 돼? 괜찮죠? 밑에서. 오, 뭉치야. 어이, 뭉치. 야, 뭉치님 멋있다. 뭉치야. 알았어. 뭉치야. 야, 땅파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뭉치 저 일로 가보자. 뭉치 일로 저 아저씨한테 가보자. 야, 나 잘 안 뛰는데. 이때 뛴다. 30kg 이상 되는 성견이라 그런지 제가 끌려가는 꼴이 됐는데요. 반려견과 산책할 때 강아지가 앞서 달리면 줄을 당겨 주인과 나란히 걷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다음 교육생은 영리하고 용맹해서 경찰견이나 군용견으로 인기 많은 마리노이즈. 기다려. 앉아. 옳지. 기다려. 늠름한 것이 앞에 반려견들과는 외모에서 남다르죠? 옳지. 도전만 해볼게. 그러니까 한번 차고 뭐. 알겠지. 따라 고 가자. 선생님 가십시다. 자, 가자. 먹는 걸 여기 좌측에서 지시를 이렇게 해서. 엎드려. 올라가고. 스톱. 앉아. 스톱. 오케이. 앉아. 흔한 말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어쨌든 뭐 줄을 매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안 물어도 설령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어느 일정 거리나 아니면 조금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보행이 안전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시는 것도 뭐 좋은 에티켓에 저도 이제 만지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 좀 있었어요. 네네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물렸던 적이 있어서. 근데 오늘 해보고 나니까 좀 그런 거는 많이 극복이 되긴 되네요. 그래요. 트라우마를 입은 기회로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훈련 잘 받았습니다. 재롱둥이 반려견 한 마리가 10자식 안 부럽다는 세상입니다. 금쪽같이 예쁘고 소중한 반려견.
적절한 훈련으로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것, 반려견 주인의 필수 덕목이 아닐까요? 반려견을 키우면 정서적으로 좋아집니다. 네. 반려견을 키우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우리도 그야말로 훌륭한 친구를 만났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가지고요. 2020년 새해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니케 한 마리 해라. 니케. 자, 니케. 오, 나이스. 오케이. 네, 주변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특히 강아지 친구들에게 다가갈 때는 냄새를 맡게 해줘라. 이게 인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건 뭐 기본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냄새를 맡게 하는 게 인사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아무리 귀여워도 머리를 쓰다듬지 마시고 또 목 아래로 우쭈쭈 해주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는 거 좋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한두 가지 규칙만 알아줘도 이렇게 반려견들의 스트레스를 확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더라도 혹은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분들이라도 한두 가지 정보를 기억해 둔다면 도움이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어울리는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덕 요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음식을 요리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고온으로 굽는 화덕 요리가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빠르게 구워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데요. 1분 만에 빨리 나와서 좋아요. 화덕 요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런 날에는요 그 집안에 그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그 뭔가 뜨끈한 음식만 생각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상상만으로도 몸이 뜨거워지는 화덕 요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시죠. 너무 춥다. 화덕 요리. 추운 겨울 온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첫 번째 화덕 요리는 바로 화덕 생선구이. 충주에 화덕으로 생선을 굽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덕으로 구운 생선, 일반 생선구이와 뭐가 다를까요? 맛있습니다. 이게 화덕에 구워가지고 더 촉촉하고요. 네,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제주 화산석으로 만들었다는 화덕. 무려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생선을 굽는다는데요. 손질한 생선을 넣어주기만 하면 맛있게 구워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 뜨거워. 이야, 와, 야,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열이 지금 몇 도예요? 지금 400도 정도 되고 있어요. 400도? 예. 이게 무슨 생선이에요? 지금 고등어, 꽁치, 갈치, 삼치, 이면수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화덕에 넣으면 그냥 끝인가요? 화덕에 넣어서 잘 조리해야죠. 잘 조리? 그것은 우리 사장님의 솜씨. 네, 그렇죠. 맛있게 굽는다는 사장님의 솜씨를 엿보겠습니다. 우선 손질한 생선을 숙성시킨 후 청주를 뿌려줍니다. 청주 뿌린 생선을 화덕 안에 넣어주고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지글지글 구워주는데요. 이 소리는 화덕 안에서 생선이 맛있게 구워지는 소리랍니다. 저희는 청주를 한번 뿌려주고요. 뿌려준 다음에 잡내를 1차적으로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덕에서 450도에서 500도 정도 되는 그 고온에서 이렇게 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린내는 또 한 번 더 잡아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우니 생선 비린내는 싹 다 날아가고 요즘 말로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잘 구워진답니다. 노릿노릿하지도 않고 알맞게 구워진 생선구이의 자태를 보시라. 이제 완성 다 된 건가요? 예, 완성 다 됐습니다. 이게 몇 분 정도 구운 거예요? 이게 각각 상이한데 저희는 한 6분에서 7분 정도를 굽고 있어요. 직화로 굽는 게 아니라 가열된 화산석에서 나오는 열기로 굽는 거라 이처럼 타지 않고 알맞게 구워진다는 게 장점. 맛있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돌솥밥까지 준비가 되면 짜잔! 화덕 생선구이 완성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타지도 않고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복사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직화로 굽는 것보다는 확실히 노릇노릇하게 속은 이렇게 육즙을 잡아주면서 익힐 수 있죠. 와,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고등어잖아요, 그죠? 예. 우와, 비주얼 보세요. 이거 예술인데 진짜? 아니 껍질이 진짜 바삭바삭하면서 네. 그 이 고등어 향에 그 들어있는 그 육즙 있잖아요. 네. 그게 쫙 퍼져 나오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와, 상상 이상! 생선구이 그 이상의 맛이랍니다. 이 집에선 자동 솥밥기를 이용한 맛있는 솥밥도 준비됩니다. 이야, 돌솥밥도 이게 진짜 그 딱 타이밍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너무 밥이 잘 됐는데요. 네. 자, 여기다 밥에다가 그 생선 올려야 되는데 엄마 감성으로 하나만 올려주시죠. 예. 자, 들어와. 예. 엄마 잘 먹겠습니다. 네. 갓 지은 밥과 함께 먹는 화덕 생선구이 맛은? 쓰러집니다. 진짜 쓰러질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고퀄리티. 예, 화덕에 굽는 걸로 생선은. 네.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화덕 생선구이. 도둑이야! 밥도둑! 손님들 취향 저격!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화덕 생선구이 매력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진짜 담백하고요. 뭐 껍질 자체는 고소하고 바삭바삭하면서 집에서 먹던 생선구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화덕으로 구워 더 맛있다!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집밥 같은 느낌적인 느낌, 화덕 생선구이였습니다. 화덕 생선구이에 이어 또 다른 화덕 요리 맛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 추운 겨울에 이 화덕 요리를 맛보고자 왔는데요. 아니 보니까 무슨 커피 전문점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화덕이 있긴 있나요? 네, 저기 있습니다. 어디요? 저기요? 네네. 오,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이곳은 커피를 주 메뉴로 하는 카페.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덕 피자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카페형 화덕의 보급으로 손쉽게 화덕 피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화덕 피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 공간이 카페이기도 하지만 그 화덕 피자를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하루 만에 배우셔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리포터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셔서 드셔볼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잘 배워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화덕 피자 만들기 도전! 먼저 피자용 도우를 반죽해 얇게 편 다음 크림 소스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와 고르곤졸라 치즈를 토핑하는데요. 자, 고르곤졸라도 토핑했고요. 이제 뭐 넣어요? 네, 이제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네. 오. 그래서 화덕에만 들어가면 돼요. 아 진짜요? 네. 되게 간단하네요. 네, 자, 직접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화덕에 들어가면 한 몇 분 정도 있는 거예요? 1분이면 돼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간 재보겠습니다. 과연 1분 안에 피자가 구워질까요? 정말 1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여러분 진짜 믿기지 않습니다. 1분 만에 고르곤졸라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직접 반죽해서 만든 화덕 피자입니다. 먹음직스럽지요? 이번에는 루꼴라 피자를 만들어 봅니다. 버섯, 양파, 피망 등의 채소를 볶은 후 피자 도우 위에 소스를 잘 발라줍니다. 소스 위에 볶은 채소를 토핑하고요. 모짜렐라 치즈까지 얹어서 화덕을 이용해 구운 후 마지막으로 루꼴라 채소를 얹어주면 짜잔! 요즘 핫하다는 루꼴라 피자 완성! 일단 제가 아까 손수 배워서 제 손으로 만든 고르곤졸라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치즈. 치즈가 늘어나는 게 예술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소스를 찍어 입속에 넣어보니 감동! 그 맛에 감동! 와, 눈에 하트가 납니다. 하트가 나. 이 피자 그 치즈가 많이 올라가긴 하잖아요. 근데 화덕에다 굽다 보니까 기름기가 쏙 빠진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담백하네요. 네. 제가 직접 구운 피자라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루꼴라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꼴라 피자.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는 루꼴라 피자 맛은? 야, 어땠어요? 달콤하면서 약간 상큼한 맛이 또 나고. 네. 피자랑 이 채소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네, 발사믹 소스에도 각종의 어떤 마늘이 양파를 같이 볶아서 만든 거라서 담백함이 있어요. 그리고 식감이 있네요. 네. 채소 이렇게 씹는 식감과 네. 치즈와 곁들여지니까 느끼함도 없고 또 이게 상큼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어르신들도 네. 되게 뭔가 그 깨끗한 맛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소문 난 탓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화덕 피자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화덕 피자의 매력 무엇인가요? 1분 만에 빨리 나와서 좋아요. 배고플 때 와도 금방 주문을 해서도 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좋고요. 다른 피자에 비해서 훨씬 더 쫄깃하고 또 촉촉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빨리 나오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화덕 요리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어우 따뜻하다. 어우 따뜻하다. 맛과 영양 그리고 시간까지 잡을 수 있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400도 고열로 굽는 화덕 요리. 추운 겨울에 보는 것만으로 따뜻해지고 먹어보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화덕 요리 어떠신가요? 네, 이 400도 고온에서 굽는 화덕 생선구이, 화덕 피자 만나봤습니다. 먼저 그 화덕 생선구이, 화덕에서 굽기 때문에 네. 겉은 더 바삭바삭, 속은 더 촉촉해진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겠네요. 그럼요. 저는 무엇보다 그 화덕 피자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고온의 화덕에서 구워서 그런지 그 겉부분은 바삭바삭하고 가운데 치즈 부분은 쫄깃쫄깃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화덕에서 굽는 요리들 분명 나름의 매력이 있겠죠. 그 맛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 따뜻한 복장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아침 기온은 0.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그래도 찬 공기 세력이 강하지는 않아서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이번 한 주는 예년 이맘때 겨울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가끔 끼겠고요. 낮까지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천안 1도, 공주 3도, 대전 4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홍성 2도, 부여 3도, 서천 4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픈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241번님, 제가 처음으로 해본 코다리 찜입니다. 처음 해봤는데 매콤한 게 정말 맛있네요.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니까 더욱 흐뭇해집니다. 와. 이걸 처음 만들어 보셨다고요? 네. 근데 맛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그 이웃과 함께 드신다고 했으니까 이웃분들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겠어요. 맞습니다. 0180번님, 행복한 저희 일상이랍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고 위로받으면서 의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행복합니다. 보기에도 가족 네. 같습니다. 똑같이 그 미장원이라고 하죠? 예, 미용실 다녀오셨나 봐요. 파마하시고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좀 두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머리도 예쁘게 나오시길. 8144번님, 아이들과 같이 치킨을 많이 만들어서 이웃집과 나누어 먹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와.
그래요. 이렇게 직접 치킨을 네. 집에서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그렇죠? 네. 거기다 해서 이웃과 나눠 드시네요. 7813번님,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산후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음식을 먹이고 있겠지만 제가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빨리 건강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 이게 시어머니가 직접 네.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이기 와. 때문에 정말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7471번님, 제 생일상을 차려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셨더라면 이런 밥상 꼭 한 번만 차려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네. 아이고, 그게 좀 한이 되셨군요. 네. 8039번님, 저는 김밥 싸는 것을 좋아해서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곤 합니다. 맛도 있고 한 끼 식사로도 최고지요. 와. 김밥. 되게 간단한 음식 같지만 네.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럼요. 음식이고. 손이 많이 가는데. 그렇죠. 혼자 먹기보다는 여럿이 나눠 먹었을 때 그 네. 맛이 배가 됩니다. 예, 김밥. 2050번님, 캐나다 신혼여행 때 친구네 시댁에 초대받아서 멋진 식사와 함께 직접 만드신 산딸기 잼을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같이 식사를 하고 싶네요. 네.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셨군요. 네. 예, 산딸기 잼. 예. 자, 이렇게 새 식구가 생긴다면 함께 나누고 싶은 음식들에 대해서 사진 사연 받아봤는데 이 음식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함께 나눈다는 네.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따뜻한 정 나눈 현장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시립교향악단 디스커버리 시리즈 동구 지역 주민을 위한 2020 신년 음악회가 16일 저녁 7시 30분 우송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가 27일까지 대전 이수아트홀에서 이어집니다. 아티스트 프로젝트 이동의 예술학이 2월 2일까지 대전 창작센터에서 계속됩니다. 2020 신년 음악회가 17일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김주영과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 슈베르트, 멘델스존, 휴만이 22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있습니다.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는 2월 16일까지 청양 알프스마을 축제장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알차고 즐거운 겨울방학을 위해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 나들이 장소를 소개합니다. 스케이트도 싱싱 타고 사계절 푸르른 열대식물원을 찾아 겨울 추위를 한 방에 날려봅니다. 내일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요즘 날씨가 들쭉날쭉해서 그럴까요? 최근 독감 의심 환자가 2달 사이에 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초중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독감 환자가 늘어나면서 면역력을 높이거나 또 개인 위생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옷 입어주시고요. 또 배즙, 홍삼, 비타민과 같은 식품 많이 드시면서 건강하게 꼭 한 주 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